$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자, 시장 상황 계속된 약세 국면. 지금 뭐 베어마켓 이미 진입한 것 같다. 뭐 숫자가 중요하진 않다.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의 그 규정이 있거든요. 정의 내리는 게 그쵸.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건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조정 장세가 또 세 보는 사람 있잖아요. 또 쓸데없이 이런 것 137일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또 세는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일 없이. 137일이나. 네. 왜냐면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136일 7일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만약에 약세장으로 진입하지 않고 끝났다 그러면 평균을 넘어선 겁니다. 평균적으로 10% 정도 조정해서 20%에 끝나면 이 정도에선 이미 바닥이 왔어야 되는데 물론 지나고 가서 아는 거죠. 가장 해피한 케이스는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이 장중에 보면 19.2%인가 19.5%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때가 장중에 최저였는데 정말 저희 운이 좋으면 이미 바닥을 쳤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여하튼 시장은 별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제 약세가 이어졌지만 흘러내렸지만 이제 익숙한 거죠 지금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는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딱 여기입니다. 여기요. 베어마켓에 이제 가는 선이 딱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다시 말해서 종가입니다. 종가가 이제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것이 되겠죠. 지난번에 나왔던 것이 장중에 보면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었고 이제 더 흘러내리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니었으나 뭐 오늘 밤에라도 만에 하나 떨어지면 바로 그 약세장에 대한 콜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런 약세장의 우려까지 가져오게 된 이번 주의 주범은 누가 뭐라도 월마트나 타깃이었죠. 월마트는 이제 갭 하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저께 갭 하락이 나오고 나서 3일째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2.7%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어찌 보면 냉혹하거든요. 실적이 맞아요. 안 좋거나 실적에 대한 걱정거리 얘기하는 거. 앞서 이남우 교수 얘기하고 이남우 교수가 약속을 했잖아요. 대국민 약속. 월마트랑 타겟을 가보겠다고. 대국민 약속인데 본인은 가고 싶을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그 부부가 같이 가잖아요. 다녀오실 것 같아요. 와이프분은 안 갈 것 같아요. 월마트에 제가 느낌에 거기 가서 뭐 하냐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사진 찍어 가신다 오실 그랬으니까 겁니다. 뭐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실 텐데 여튼 미국 시장은 냉장이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고 약세하면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받아서 단기 반등을 노릴 시장은 아닙니다. 미국은 다시 한번 이게 항상 경험적인 특징이 되겠고요. 타겟은 이제 이틀 됐죠. 약세가 이제 시장 실적이 안 좋고 나서 급락하고 이제 이틀째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코스트코인데요. 코스트코 이제 덩달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트코는 이제 월마트가 처음 떨어진 날은 이거가 1%가 하락해서 우린 괜찮겠지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타겟까지 나오니까 어저께 10%가 떨어지면서 2003년 이후 최저치 그 가장 큰 하락이 났어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떨어진 거가 10몇 년 만에 처음이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안정된 주식인데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오늘도 약간 또 떨어졌는데 코스트코는 어찌되었건 26일 날 실적 발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매출은 문제가 없단 말이죠. 매출은 아시겠지만 특이한 회사입니다. 코스트코는 매출에 관해서는 매출 그리고 동일점포 매출 그리고 이커머스는 매달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익 구조는 발표 안 하지만 매출이 몇 % 늘었다. 그리고 북미 그리고 해외 포함해서 같이 발표하는데 이익 구조는 발표 안 하죠. 항상 이익 구조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앞서 월마트에서도 결국 월급을 많이 올려줬고 물건값을 지금 다 안 해줬고 아시다시피 3년 전인가 올렸을 겁니다. 지금 코스트코 멤버십이요. 코스트코 멤버십이 아마 다수의 시각은 올 여름 올린다고 발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직 안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수익성이 어떻게 됐는지가 이제 키포인트죠. 하여튼 26일입니다. 26일 날도 발표가 안 좋으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요. 그래서 그런 거는 분명하게 팩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BJ 홀세일 클럽이 오늘 실적을 발표했어요. 근데 오늘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얘네들도 이 친구들도 회비를 받고요. 회비 받고 좀
대형 양판점 같은 경험이죠. 여기도 제가 기본 가격은 여기도 뭐 $100 정도 받고 여기도 주유소다고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 가본 적 없습니다. BJ 홀세일은요. 근데 오늘 나름 깜짝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약간 다른 결이 다르게 발표했고 자기네가 이번에 특히 주유소 때문에 엄청 잘 됐다. 그리고 다른 매출 좋았고 이익도 자체도 깜짝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7.4%가 올라갔어요. 같이 떨어지다가 올라갔는데 모르겠어요. 코스트코가 이런 것으로 받을지 아니면 다른 거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역시 이것도 정확하게 실적에 의해서 반영된 것이 이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어졌고요. 오늘 이제 시간에나 오늘 장중에 있었던 거 보면 여러 가지 유통 회사들이 실적 오늘 발표한 것들이 있었어요. 유통 회사 중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 유통에서 오늘 좋게 발표한 거 좀 말씀드리면 어그라고 아시죠? 그 신발. 예, 어가 데컬스 아웃도어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브랜드가 서너 개 있는데 전 잘 모르죠, 솔직히. 어그밖에 모르지만 어그는 오늘 깜짝 실적을 발표해갖고 오늘 나름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는 반스라고 아시잖아요, 젊은 사람들 반스요. 반스는 이름이 VF 코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VFC도 또 좋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유통업체가 약간 결이 달랐습니다. 어저께까지는 계속 안 좋은 것만 있었지만 오늘은 결이 없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BJ's 홀세일은 좋게 발표했는데 또 하나 이제 약간의 백화점 라인인데 약간 그 고급 라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로스스토어가 있습니다. 로스스토어는 오늘 좀 안 좋게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로스스토어가 오늘은 이제 제대로 맞았죠. 20%가 떨어졌어요. 로스스토어가. 그래서 이번 주 하여튼 거의 마지막으로 유통업종의 그런 실적 시즌인데 처음에는 아주 안 좋게 발표했다가 조금 회복된 것도 나오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워낙 큰 것들이 때려 맞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코스트코로 해서 이제 거의 이제 피날레가 나오더라고요. 보셔야 되겠다. 코스트코가 좀 좋아야 할 텐데 말이죠. 가장 중요하죠. 5월 25일 더 중요합니다. 네. 엔비디아가 있거든요. 실적이. 수요일 날.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 아니 이게 중요한 기업 시즌 끝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쵸.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잘 나올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네, 예. 그날 제가 또 우리 장 부사장님의 민낯을 그날 갑자기 출장 갈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되죠. 예, 못 말씀드리고, 가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적 발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사실 그 실적이 좀 좋게 나와야 네. 이 시장에서 그나마 좀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의 끈이 있는데 그게 좀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시간에서 실적 발표한 건 아마 이번 주 실적에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월마트나 타겟이 그렇게 크게 관심들 없으셨을 것 같아요. 없었죠. 그 전에는 없었죠. 없었지만 시장 큰 쇼크를 준 게 그 두 개였고요. 사실상 더 관심이 있었던 아마 젊으신 분들 투자자는 더 관심이 많았던 건 해외에서도 그게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이랑 맞습니다. 팔로 알토 네트워크스거든요.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3위 회사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참고적으로 이제 ASML 1위고요. 램 리서치나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 2위, 3위 하는 회사인데요.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오늘 매출과 기대, 이익 모두 기대 이하로 지금 발표했습니다. 시간에서요. 주당 이익이 1.9달러인데 1.85달러밖에 안 나왔고요. 매출은 63.8억 달러인데 62억 달러 나왔고 역시 여기서도 CEO가 공급망 이슈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44% 정도가 지금 시간에 살았고 더 빠졌다가 조금 했는데 지금 시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고요. 공급망 이슈는 여기저기서 다 나온다. 공급망 이슈 때문에 물건을 아예 못 만들 수도 있고 물건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값이 올라갈 수도 있죠. 오늘 이제 정규장에서 말이 나온 게 공급망 이슈 때문에 아예 2주 동안 셧다운하는 곳이 나왔습니다. 2주 동안 생산도 안 하고 딜리버리도 못 하겠다. 출하도 안 했다는 거가 이제 젊으신 분들이나 아주 젊으신 분은 아니죠. 약간 매니아 분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거기 빠지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건전하다 그러지만 하여튼 부인분들은 지금 남편이 왜 돈을 쓰나 이런 것들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장갑도 사고 두건도 사는 바로 할리 데이비슨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할리 데이비슨이 오늘 2주간 문을 닫았습니다. 오.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 인기 모델은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꽤 오래 지금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6개월, 진짜 핫한 건 1년도 기다린다. 물론 재고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제가 미국에서 한번 뉴스를 봤는데 미국 뉴스 봤는데 뭐 어떤 거는 14개월 기다려야 된답니다. 뭐 할리 데이비슨 뭐 특정 라인이겠죠. 뭔지 부품이 모르.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런 그 공급망 이슈를 하면서 부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문을 닫고 딜리버리는 안 한다. 출하를 안 했는데 오늘 그래서 꽤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 심벌은 HOG입니다.
HOG인데요. 좀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규장이었고 똑같이 이제 공급망 이슈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인데 이거는 나름 좋게 발표했어요. 이건 나름 거의 깜짝 실적 수준을 발표했는데요. 네. 1.68달러 예상됐는데 1.79 달러가 주당 이익이 나왔고요. 이때는 매출입니다. 13.6억 달러 매출이 예상됐는데 13.9억 달러가 예상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발표하면서 실적이 기대 이상 발표되면서 팔로알토는 지금 10% 이상이 네, 지금 시간에 시간에서 반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 점검해 봤고요. 이 가운데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앞서서도 잠깐 예. 언급해 주셨지만 시장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좀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할 수 없죠. 지금 네. 분위기에서는 좋다고 얘기하면 두드려 맞기 마련입니다. 그건 전 세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 세계 누가 얘기하더라도 그분이 얼마만큼 유명하고 얼마만큼 그동안 권위가 있고 그런 건 아무 중간이 없죠. 다들 모두 미국에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사람 좋다 그래서 샀다가 메롱됐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한 3주일째 사라진 사람이 탐리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어디 갔죠? 저는 이제 트위터에서 가끔 보거든요. 아. 근데 방송에서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해봤자 안 부르죠. 방송국에서도 안 부르죠. 연결하더라도 하면 뭐합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좋게 항의 전화고 그럴 얘기하니까. 텐데 저 사람 때문에 손해봤다 얘기하고. 그렇군요. 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약간 목소리가 낮춘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은 뜨는 분들이 한 3명 있죠. 3명. 3명 중에 한 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마이클 윌슨. 마이클 윌슨. 네, 마이클 윌슨 같이 겸손한 사람이 없다를 얘기하는 거 되겠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비터 서브마리안,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미국 주식 그런 전략가, 그 수석 전략가인데요. 그분은 한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저도 이제 공유를 해드렸죠. 그런 정보를 공유해드렸지만 저도 신뢰를 별로. 안 됐으면 좋겠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분의 멘트 중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기했던 경우에요. 물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금 목표 지수는 4,500을 제시하고 있지만 4,500도 지금 상당히 버거워 보이죠. 4,500만 하더라도 지금 20%가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연말까지. 그러니까 만만한 건 아닙니다. 20%라는 것 자체가요. 어떤 경우에도요. 근데 그분이 작년 연말에 다들 목표 지수가 찬란할 때 목표주가 평균이 S&P 500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 4,800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5,000 간 넘거나 4,900 얘기하면 욕먹을 시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는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전해드리거나 하더라도 안 들어오고 저 여자 뭐야 딱 그런 거죠. 하지 말라는 거야. 기억하실지 모르겠죠. 그때도 제가 얘기할 때 여동할 거가 진짜요? 그런 멘트를 했던 기억입니다. 반응했던 건가. 앞으로 10년 동안 오를 게 없다 그랬어요. 10년 동안 주가는 성장이 없다.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모양입니다. 네, 그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예요. 그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 당시에 욕을 엄청 먹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욕을 먹죠. 맞추면 뭐 합니까? 욕을 먹죠. 그러니까 주시장의 생리거든요. 욕 먹는데 그분들이도 마찬가지.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 욕을 먹지만 그분도 똑같지. 탐리도 똑같고 마이클 윌슨까지 똑같이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당시에도 탑픽으로 택했던 섹터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탑픽이요? 네, 섹터가 있습니다. 에너지? 에너지였죠. 근데 아직도 귀에 안 들어올 뿐이죠. 네, 안 들어오죠. 네, 그게 시장의 냉정한 심리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그런 사람들 목소리가 많고 그 아까부터 두 분뿐만 아니라 또 시장을 양당이 항상 보수로 이야기하는 거가 도이치방크입니다. 도이치방크. 도이치방크까지 또 내렸어요. 4,750인데 4,750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높은 거지만 도이치방크 항상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곳인데요. 전통적으로요. 2022년에는 230달러 주당이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245달러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으나 결론은 리세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물론 리세션이 당장 내년에 온다. 이건 아닐지 있으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골드만삭스도 35%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은 지금의 주가는 너무 떨어졌다는 얘기를 과매도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지금 리세션 가능성이랑 갖다 계산을 붙이면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마르코 콜라노빅의 얘기는 75%를 반영된 주가라는 겁니다. 가능성의 75% 자기가 본다는 것이 아니라 75% 정도 리세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과매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뭐 각자의 생각일 뿐이고 어찌됐건 도이치방크도 목표 지수는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CFR의 수석 투자 전략가 샘 스토발인데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럴 수는 있잖아요. 증권사 제가 이제 숱하게 들은 거, 수십 년째 들은 겁니다.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어떻게 믿어? 증권회사 한당 장밋빛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완전히 틀릴 수는 없어요. 특히 국내 증권사는 냉정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뭐 95%가 있다고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항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건 워낙 상neg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뭐 그들만의 고충이 있을 거다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해외는 다릅니다. 해외는 항상 부사장님 말씀하지만 롱이 있고 숏이 있잖아요. 네. 사자 팔자의 의견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지금도 한번 보세요. 테슬라 보면 지금도 65달러 목표 주가가 있을 겁니다. 65달러로 제가 기억하는데 있을 겁니다. 욕을 안 하죠. 그 사람이 틀렸으면 그 사람은 파이어 당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약간 있는데요. CFIRA가 얘기하는 건 약간 믿으셔도 될 거.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믿으셔야 되는 게 CFIRA는 미국에서 가장 큰 독립 리서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아니라 독립 리서치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증권사 얘기를 못 믿을까 하는 분들은 약간 여기는 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고 벌써 어떤 분들 쓰시잖아요. 증권사 인간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미국은 약간 다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인플레이션 심화 정도와 연준의 대응 정도가 결국 리세션 여부를 결정할 거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건데요. 여기서 하면서 리세션까지 가는 건 또 다른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리세션에 들어갔을 경우랑 리세션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가 약세장에서의 어떤 그동안의 통계랑 결과 워낙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제가 내일 부사장님 내일 또 바쁘시다 그래서 네, 제가 혹시라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내일 제가 주말 라이브 혼자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올라가면 안 할 생각인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약세장에 대한 통계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약세에 들어가 안 들어가 말씀드릴 텐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약세장들을 보면 고점 대비 지금 보면 1월 3일 고점 대비 한 26% 정도 나올 겁니다. 약세장 평균. 예, 보면 26% 정도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길이가 되겠고요. 약세 20% 이상만 계산했을 경우에는 30%가 좀 넘어가요. 32, 23%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가 리세션이 같이 있을 때, 리세션이 없을 때 완전히 차이 납니다. 특히 최근 한 1998년 이후에 최근에 20년만 보면 약세장을 수반했을 경우가 3번이고 약세장을 수반하지 않았을 경우가 3번이에요. 근데 만약에 과거 통계일 뿐이지만 약세장이 수반되지 않으면 조정폭이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2%가 채 안 될 겁니다. 약세장 없이 그냥 리세션이 리세션 없이 약세장이 끝났을 경우에. 근데 만약에 리세션이 수반의 약세장이 되면 약간 겁날 수 있죠. 고점 대비 한 45%까지 나옵니다. 과거 최근에 3번의 경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계까지 다 되면 혹시 내일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제가 내일 주말 라이브 혼자라도 해서 내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떨어지면 하신다고 하는데 보면은 올라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셔서 하시더라고요. 토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할 일 없다 보니까 네. 방송하십니다, 저분.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다양한 월가의 시각을 함께 확인해봤고요. 내일도 만나는 걸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가 클로징을 하기 전에 잠깐 또 안내해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3프로 TV와 함께 콜라보를 하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설탭 지금 하단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스카이 출신의 선생님들과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온라인처럼 1대1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온라인 그냥 인강 듣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1대1로 밀착 수업, 아이의 진도나 아이의 학업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지 이벤트 참여 안내를 통해서 결제를 하시면 첫 수업 무료 진행 또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세한 상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광고할 때마다 자꾸 말을 더듬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금요일입니다. 기분 좋은 하루, 기분 좋은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